장모의 친구 희진은 나와 20살 차이가 났다. 그저 이웃이었고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끔 혼자 한잔할 때면 주저없이 그곳을 찾곤 했다. 매번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옆에서 술친구가 되어주던 그녀. 초반에는 그저 이웃 사이, 가볍게 일상을 나누는 사이였지만 차츰 그 관계의 미묘한 온도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좀 외롭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희진이 잔을 기울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고 지칠 땐 언제든지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그날은 참신하게도 내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싶어졌다. 사실 말 못할 고민이 많아요. 나도 남들처럼 다 잘해보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되니까. 희진 누나는 이런 외로움이 없어요? 희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누구나 외로운 순간이 있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좋네요. 그때 희진이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눈을 마주쳤다. 잠시 말없이 마주보던 우리는 어느새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 자연스레 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듯한 순간이었다. 희진은 차분한 말투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고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어느새 내 삶의 활력이 되곤 했다. 이상하게도 우리 대화는 늘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서로가 지나온 삶의 굴곡이 너무 비슷했던 탓일까? 서로에게 자연스레 의지가 되었다. 어느 날 깊어가는 밤 술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희진은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꺼내보며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졌다. 어쩌다 보니 20살 연상인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다. 처음엔 그저 인생의 선배로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가깝게 지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해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다. 그러다 하루는 유난히 힘들었던 날 단골로 찾는 그녀의 노래방에서 이런저런 속 깊은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나도 이런 날이 있지. 어쩔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지거든 하고 힘없이 얘기를 꺼내는데 그녀는 그저 옆에서 말없이 내 잔을 채워주며 가만히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창식은 어느덧 기러기 아빠가 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 찬이가 캐나다로 떠난 뒤 홀로 남아 그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며 일상을 버텼다. 하루하루를 지나며 아내와 아들이 남긴 빈자리의 무게를 느꼈다. 집안 곳곳에는 그들이 함께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찬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처음엔 혼자서도 어떻게든 집안을 돌보며 힘을 내보려 했지만 점점 그리움과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순간부터 창식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다행히도 장모님이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며 창식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장모님이 오셔서 어수선한 집안에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시는 날은 창식에게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출산한 처남댁을 돕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박서방, 이번에 내려가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네. 괜찮습니다. 장모님, 처남댁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잘 돌봐주시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렇게 장모님을 배웅하고 난 뒤 창식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장모님조차 곁에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창식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름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며 늦은 밤에야 집으로 들어선 창식. 그런데 현관 앞에 서 있는 희진이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창식 씨,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희진은
반가움과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얘기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창식은 잠시 당황하며 대답했다. 혹시 여자 만나고 온 건 아니죠? 희진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질투가 배어 있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창식이 급히 변명하자 희진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저랑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실래요? 희진이 유쾌하게 제안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집안일 하고 계셨어요? 창식은 물었다. 벌써 끝냈는데요? 창식 씨랑 저녁이나 같이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 잠깐 졸았네요. 희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창식은 최근 바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며 희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희진은 창식 덕분에 웃는 날이 늘어났다는 말을 전했다. 창식 씨랑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요. 희진은 담담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희진 씨와 이야기 나눌 때가 가장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죠. 창식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창식 씨 덕분에 요즘 많이 웃을 수 있어요. 힘들었던 일들도 이젠 조금씩 잊히고 있어요. 창식 씨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 주셨어요. 희진의 목소리엔 감사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속 깊이 나누는 동안 창식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이제는 그녀 없이는 삶이 텅 빈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결국 창식은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꺼냈다. 희진 씨, 사실은 요즘 들어 희진 씨가 그냥 이웃이나 친구 이상으로 보여요. 그 말을 들은 희진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창식 씨. 저도 요즘 창식 씨가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자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창식과 희진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갔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점점 자리 잡아갔다. 처음엔 가벼운 만남을 약속했던 창식과 희진. 둘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로 한 만큼 마음의 선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그저 엔조이의 관계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창식은 어느새 희진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혼자 지내던 긴 시간 동안 쌓인 외로움과 피로를 풀어주었고 마치 서로를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함을 주었다. 희진 또한 창식이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2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서로 얽혀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만으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이었다. 창식은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 관계의 장애물이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희진 또한 그를 향한 마음이 커지면서도 이 관계가 가져올 변화와 파장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